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수박재배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박재배는 병운 정지 작업, 정식, 순치기 및 유인 작업, 농약 살포, 수확, 선별 및 포장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작업 중 순치기 및 유인 작업, 농약 살포, 수확 작업이 가장 주된 작업이며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작업이죠. 본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이들 작업의 안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박을 재배하고 계신 홍길동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예산에 살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수박을 재배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수박 재배는 농약을 자주 뿌려야 하고 불편한 자세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많이 힘드네요. 안전한 농약 사용 방법과 수박 재배 작업에 맞는 편의 장비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간단히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법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순치기 및 유인 작업, 하우스증 예방을 위한 작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홍길동 아저씨의 고민을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예산에 사는 홍길동입니다. 더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한참 동안 순치기와 유인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몽롱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경험이 있습니다. 큰일 날 뻔하셨네요. 순치기 및 유인 작업은 하우스 안에서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장시간 쉬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다 보면 하우스증 또는 열사병이 생길 수 있으며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인해 무릎, 허리, 다리 등에 무리를 주게 되죠. 그래서 쪼그려 앉아있다 급히 일어나려다 보면 현기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 시간을 자주 갖고 적절한 편의 장비를 사용해 쪼그려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좀 더 자세하게 순치기 및 유인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순치기 및 유인 작업에서는 크게 하우스증이나 열사병,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발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결순 따기 작업 시 손에 즙액이 묻어 피부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 하우스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우스증은 하우스 내 고온, 다습, 환기 부족, 외부 와이의 온도차와 같은 작업 환경으로 인해 허리와 어깨의 통증, 현기증, 구토, 피로함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순치기 및 유인 작업 외에도 농약 살포, 수확 작업은 주로 더운 여름날 하기 때문에 하우스증에 걸릴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날씨가 더운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해요. 선생님, 수박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하던데요. 열사병의 경우 노지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6월에서 9월 사이의 더운 여름, 특히 햇볕이 강한 한낮에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사병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현기증이 나며 몽롱하고 구토와 두통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그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이동하면서 순치기 및 유인 작업을 하는 경우 허리, 무릎 부위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넓은 두둑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게 되고 팔을 뻗게 되죠. 이러한 자세는 허리와 팔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겨순을 반복적으로 따는 작업은 손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작업의 특성 때문에 순치기 및 유인 작업에서 농업인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하우스증을 예방하기 위해 잠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설치하고 하우스증 예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 조끼와 비닐하우스 종사자를 위해 개발된 작업복을 착용하면 도움이 되죠. 또한 열 지수에 따른 위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이동식 차광 장치를 설치해서 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럼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해결책은요? 간단한 방법으로 농업용 작업 방석과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운동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순 따기 작업 시에는 손에 즈백이 묻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각 버튼을 클릭해서 좀 더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농약 살포. 농약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박 재배 작업 중 농약 살포 작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어떠한 문제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농작업별 노동강도 평가 연구에 의하면 수박 재배에서 농약 살포 작업은 수확물 운반, 수확과 더불어 높은 노동 강도를 나타냈습니다. 아, 그러네요. 농약 중독은 노지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농업인보다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밀폐되어 있어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살포된 농약이 인체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약은 피부, 입, 호흡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데 농약에 중독이 되면 일반적으로 머리가 아프거나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구토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농약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겠죠. 농약 살포 시에는 농약 방제복, 방수 앞치마, 고무장갑, 고무장화, 농약 방제를 위한 방제 마스크, 보안경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면 마스크는 유해 물질에 대한 방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트 마스크, 활성탄이 첨가된 미스트 마스크, 정화통이 붙은 마스크 중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농약 방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방제복은 숨쉬는 신기능성 농약 방제복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 방제복은 땀을 외부로 배출시키고 외부의 농약, 빗방울 등은 옷 속으로 통과되지 못하게 하는 소재로 방제복을 제작하여 쾌적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소재를 부위별로 다르게 제작하여 열 스트레스 또한 최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후진하며 살포하는 것이 좋아요. 후진 살포를 하게 되면 공기 중에 날리는 농약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죠. 또 농약 살포 시 환기팬 작동을 정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농약 살포 시 환기팬을 작동하면 농약이 공기 중에 날려 농약에 노출될 위험이 높답니다. 농약 살포 시 호스를 몸에 감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문제는 없을까요? 호스를 몸에 감고 작업하게 되면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럼 호스에 분무기를 연결하는 경우는요? 이 경우도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부담이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이 끝난 후 호스를 인력으로 감는 작업 역시 팔,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게 되죠. 그럼 농약 살포 시 허리와 어깨, 팔 부위에 부담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호스 가이드와 방제용 호스 홀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약 살포 시 호스의 꼬임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해지죠. 또한 천정 레일형 방제기도 있는데요. 이것은 농약 살포 시 사용하는 호스를 레일에 걸어 끌고 다니게 함으로써 신체적 부담을 줄여준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호스릴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동 호스릴은 자동으로 호스를 감아주는 장치로 신체적 부담을 줄여주죠. 또한 1인 방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농약 살포 작업에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보기에서 골라 홍길동 씨에게 입혀보세요. 수확. 수확 작업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올바른 종량물 취급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수학 작업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학 작업에서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학 작업에서는 크게 수박 꼭지를 자르는 작업, 수확한 수박을 운반하는 작업, 수박을 차에 싣는 작업이 어려운 작업에 속합니다. 먼저 작업 상황을 직접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수학 작업에서 수박 꼭지를 자르기 위해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린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로 수학 작업을 하다 보면 허리 부위가 화끈거리고 쑤시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뻐근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위를 사용하여 수박 꼭지를 잘라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릴 위험도 있죠. 반복적인 가위 사용에 의한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편한 자세로 적은 힘을 들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간공학적 가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손잡이가 꺾여 있거나 양쪽 손잡이에 스프링 반동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좋아요. 또한 양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설계된 가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들 외에 발목 및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허리 보호대, 어깨 보호대 등을 사용하면 신체 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확한 수박을 운반하는 작업도 많은 농업인들이 힘들어하시는 작업이라고 하던데요. 운반 작업에서의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확한 수박을 운반하는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수박 한 통의 무게는 10kg 내외로 수확한 수박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들어올려 수레에 싣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허리, 팔,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요. 운반 시 고랑폭이 좁고 지면 상태가 울퉁불퉁하고 바닥이 질어 특히 외발 수레의 경우 균형을 잡기 힘들고 작업자가 미끄러져 작업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운반 작업 시에는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수확물을 들거나 나르는 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발 수레 대신 동력 운반차를 사용하여 수확물을 운반하면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레 중심을 잡기 위해 많은 힘이 소모되므로 하우스 내에서 농로가 확보된다면 외발 수레보다는 사륜 동력 운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을 차에 실는 작업을 할 때 주의할 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10kg 정도의 수박을 한 손으로 트럭 위아래에서 주고받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신체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작업입니다. 트럭 위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무거운 수박을 한 손으로 주고받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깨, 팔, 손, 허리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죠. 트럭 위에 직접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은 추락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트럭 위에 직접 올라서지 말고 발판이 넓은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리프트 기능이 있는 동력 운반차를 이용하여 수박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면 신체 부담도 줄일 뿐 아니라 추락 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것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수박 시간이 끝났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